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보겠습니다. 자, HLB 9% 정도 오늘 하락했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HLB FDA와 파이널 리뷰 미팅 특별한 이슈 없이 종료됐다. 뭐 딴지 걸 게 없다는 내용이죠. 뭐 이거는 여기 제목만 보면 됩니다. 헤드라인만 보면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락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요. 요건데 잘 나가고 있었는데 3천억 찬물. 이게 알테오젠 쪽에서 매물이 나왔어요. 알테오젠 쪽에서 그 매물이 나온 게 그겁니다. 블록딜을 했죠. 박순재 대표 와이프입니다. 와이프 쪽에 물량이 정리가 됐는데 3,500억에 그냥 차익 실현을 한 겁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근데 블록딜을 했다는 건 받아간 쪽이 있다는 거잖아요. 받아간 쪽은 10% 할인된 주가에서 받아갔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냥 있으면 그쵸, 오늘 알테오젠이 자 보세요. 10% 빠졌는데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거래도 이렇게 터지고 그게 아니라 한 번에 물량을 가져갈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이런 올라가는 과정에서 블록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호재악재 볼 거 없이 그냥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HLB를 포함해서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움직임에 영향을 줬잖아요. 그렇다는 건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 있죠. HLB도 그렇고요.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뭐 알테오젠 그 관련이라는 게 일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섹터별로 묶여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레고캠 바이오 이런 쪽 있죠.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이 함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내용 보세요. HLB와 알테오젠이 지금 바이오 대장이죠. 가치 조정 받았습니다. 이쪽에선 블록딜 나왔고 이쪽에서는 뭔가 뭐 이쪽에서 매물이 나오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안 좋은 이유가 그거였는데 이런 부분 때문이죠. 근데 애초에 시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었던 종목은 오늘 안 빠졌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상황일까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내용은 다르지만 모든 종목들, 그렇죠? 바이오 관련된 강세 종목들은 모두 다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24년도에는 당장에는 반도체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쪽은 엔비디아 쪽에서 지금 실제 시세가 나오는 것을 포함해서 실적까지 같이 동반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실적이 동반되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이 있는 것, 이쪽, 그쵸? 먼저 반도체 쪽으로 시세가 붙은 거지, 바이오도 올해 강한 시세를 추가적으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테오젠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알테오젠에서 확보된 현금 흐름만 연간 1조 원 규모입니다. 이건 그냥 현금 흐름이에요. 한 번 들어와서 흔히 얘기하는 레고캠 바이오 왜 시세가 덜 나왔는 줄 아십니까? 2.2조짜리 기술 수출 계약을 성공을 시켰죠. 근데 그건 일회성이에요. 나머지 기술을 또 성공시킬지 말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의 시세로 끝이 납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바이오가 좋았으니까 추가적으로 안 빠지고 시세를 계속할 수 있다는 건데, 알테오젠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상황이 다른 건 매출로 잡힐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즉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건 기다렸던 매물 소화 과정, 즉 눌림목이 형성되는 첫 번째 단계가 오늘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지금 수익 구간에 있다. 저도 그럴 겁니다. 내일부터는 매도 구간으로 잡고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거예요. 왜? 주식시장은 선반영되니까. 이게 시세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그 원리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지까지 제가 인증을 하고 갈게요. 자, 내용 보시면요. 제가 방금 전에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렸죠.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제 계좌 수익률 화면입니다. 실제 키움증권에서 1694번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내용 보시면 1월 2일부터 3월 27일 오늘까지죠. 그 기간 동안에 내 계좌 수익률은 106%, 2배가 넘었습니다. 시장하고는 사실 비교하기가 어렵죠.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 2배씩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건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계좌 수익은 뭐예요?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된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제가 매매하는지 이해를 한다면 장담컨대 다른 종목에서도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자람 테크놀로지 제가 75% 수익을 냈습니다. 며칠 걸렸나요? 3일 걸렸어요. 언제 샀나요? 돌파 구간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 했을 때 75% 반도체입니다. 그쵸? 반도체가 가려면 엔비디아가 가야 되고, 엔비디아가 가고 나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가격대를 높여갈 수 있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가격대를 지켜주거나 높여가게 되면 관련돼 있는 반도체 종목으로 시세가 확산됩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공략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운으로 공략한 게 아니라 돌파하는 구간을 노렸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이 밑에 PSK 홀딩스 있죠? 이것도 자, 이거는 그렇게 큰 수익을 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손절을 했죠. 근데 보세요. PSK 홀딩스 8% 수익. 그쵸? 이거 말고도 네페스 아크 어떻습니까? 2월 달에 32% 수익. 수익 난 부분만 보여드렸다면 제가 계좌 수익을 보여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종목 관련된 내용을 드리기 전에 제가 계좌 수익을 먼저 오픈을 했죠. 왜 그런지 의미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여기 보이시나요? 시장가 매수 장시작전. 장시작전에 다 공유를 한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들을 잘 못 잡겠으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다 돈 안 받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그쵸? 요거 눌러주세요. 요거 제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모든 종목을 다 돌파 구간에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DI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돌파 구간에 공략했죠? 그랬을 때 18%, 22%의 수익을 낸다. 왜? 확인이 된 거니까. 이거는 그냥 확정적인 수익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떴다는 거, 그건 어떤 종목이든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봐야 된다. 이게 매매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류의 종목들 하는지 보셨죠?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바이오 관련주 HLB 봅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진행했죠. 매수, 매도 어떻습니까? 31% 수익, 그리고 매수, 매도 18% 수익, 그리고 매수하고 또 올라가죠. 내일부터는 매도 구간 잡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확인시켜 드렸죠. 내가 판 것보다 다시 사야 되는데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수할 수 있는 스킬을 가져야 된다. 그게 타점을 잡는 법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나오는 원리는 앞에 좋은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좋은 부분을 먼저 반영을 시키고 있는 과정이라면 주식은 뭐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주식은 다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HLB는 지금 어때요? 비쌉니다. 근데 저는 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싸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미래 가치를 반영했을 때는 싸다. 근데 만약에 내 판단하고 틀리게 주가가 그쵸? 그 기대치만큼의 실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게 언제 떨어져요? 올라가고 난 뒤에 떨어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판 것보다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가 고가를 딱 잡았어. 근데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내려갈 때 또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애초에 나는 비싸게 팔 수 없다. 최고가를 잡을 수 없다. 그리고 최저가를 내가 잡아서 매수할 수 없다. 그래서 확인해서 매매하자. 이게 타점에 대한 이해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원리는 말씀드렸죠. 신고가, 선반영, 그쵸?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돼요? 가격을 보고. 왜? 가격이 제일 빠르니까. 선반영은 가격이 반영하는 거잖아요. 가격을 보고 우리가 타점을 잡는 거고 타점에 대한 부분은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가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필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내용. 가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제가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악재가 나올 수 있다. 그 악재에 대한 부분을 해석하는 상황이 필요한데 그 해석하는 상황도 뭐 이런 내용들 있죠. 뭐 블록딜에 관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 나와도 세력들이 들어온 돈을 빼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다시 반등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 주면 팔면 돼요. 근데 이렇게 팔더라도 손절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신고가 구간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신고가를 거쳐가야 주도주가 되고 시장의 이슈를 받으려면 주도주가 되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린 주도주를 매매해야 된다는 거고 주도주를 매매하려면 올라가는 주식을 내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도주를 매매하려면 지금 상황에 대입해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강한 신고가 종목을 내가 매매를 했을 때 4월달, 5월달에 주도주를 매매할 수 있다. 이게 주식시장의 답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걸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그쵸? 지금 강한 종목들이죠. 이런 강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내가 어떻게 매매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